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회사에 다니고 있는 30대 초반의 남자입니다. 저는 얼마 전 지금 살고 있는 오피스텔로 이사를 오게 되었어요. 혼자 단독으로 오게 되니 어색한 것도 많았지만 뭔가 독립된 생활의 재미도 느껴보고 적응도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부모님과 살다가 처음으로 독립한 집에서 저는 설레임 가득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살고 있는 집은 다 좋은데 원룸으로 된 작은 오피스텔이라서 그런지 아니면 지어진 지 오래돼서 그런 건지 유난히 방음이 잘 되지 않더라고요. TV 소리, 화장실 물 내리는 소리, 핸드폰 진동 소리, 말소리 등 조금 신경이 쓰였지만 집안에서의 제 여가 생활에 집중하다 보면 신경 쓰였던 소음들에도 무뎌지고 곧장 괜찮아지곤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퇴근하고 와서 씻고 나왔을 때였어요. 평소와 같이 음악을 틀어놓고 기분 좋게 나왔는데 어디선가 여자가 작은 목소리로 소리를 지르는 듯 보였어요. 깜짝 놀란 저는 그 여성분에게 혹시라도 안 좋은 일이 생겼을까 싶어 얼른 소리가 나는 곳을 귀 기울며 찾아보았어요. 잠시 뒤 소리 지르는 건 멈췄는데 갑자기 옆집에 있는 벽 쪽에서 누군가 호흡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방음이 얼마나 약하면 사람 숨쉬는 소리까지 들리다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으면서도 자꾸 소리가 들리니까 누군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듣고 있던 음악 소리를 끄고 혹시나 제 소리가 새어나갈까봐 조심스럽게 움직이며 벽에다 귀를 더 밀착해 보았는데 남자 목소리는 들리지 않고 여성분 혼자만의 소리만 들리더라고요. 잠시 뒤 소리가 멈추고 조용해졌는데 순간 제가 이웃집을 훔쳐본 것 마냥 부끄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어휴, 잘 시간에 이게 뭐라고 집중하는 거지? 잠이나 자자. 그렇게 저는 소음을 잊으려 해보고 억지로 잠을 청해보았어요. 다음 날 아침이 되어 회사에 밀린 업무를 생각하며 출근하러 갈 때도 어제의 기억은 잊혀지는 듯 했어요. 하루 종일 일에 치여 피곤이 잔뜩 몰려있는 상황에서 퇴근을 하고 왔어요. 돌아온 집에서도 저는 어김없이 여느 때와 같이 씻고 저녁을 챙겨 먹고 취침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였어요. 어제와 같은 위치에서 어제와 똑같은 그 소음이 슬금슬금 나기 시작했어요. 다른 층간소음들은 듣기가 싫었었는데 옆집에서의 그 소음은 자꾸만 듣고 싶더라고요. 옆집 여자의 얼굴이 매우 궁금했지만 아침 일찍 출근하고 저녁 늦게 오는 저는 집에 오래 있지 않기 때문에 이웃을 마주치는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주말 아침이었어요. 늦잠을 자고 나서 배고픈 저는 마트에 가서 음식을 사오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문 앞에 택배가 와 있길래 그저께 주문한 스킨로션이 떠올랐어요. 기쁜 마음에 얼른 택배를 가져왔어요. 택배 상자를 열어보았는데 포장지 안에 기다란 게 하나 있어서 뭐지? 싶어 택배 상자를 보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배송이 밀려있다고 했었는데 웬일로 일찍 왔나 싶었었죠. 분명 택배 기사님의 메모는 602호라고 써져 있는데 주문 내역에는 603호와 함께 어떤 여성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밤마다 소음이 들렸던 바로 그 집인 거예요. 제가 제 택배인 줄 알고 모르고 뜯어봤기 때문에 옆집에 전해줘야 하는데 옆집 여자의 기다란 장난감을 보니 직접 전해줄 용기는 나질 않고 민망한 상황에 정말 난감해지더라고요. 고심 끝에 저는 옆집 배를 여러 번 눌렀지만 인기척이 없길래 저희 집 택배인 줄 알고 가져갔다며 메모를 남기고 그녀의 집 앞에 택배를 놓고 집으로 후다닥 돌아왔어요. 잠시 뒤 옆집 문소리가 나면서 바로 닫히더라고요. 옆집 여자가 집에 있었던 거예요. 조금 지나서 살짝 열어보니 제가 놓았던 택배가 없었어요. 저는 옆집 여자가 잘 가져간 걸 확인한 후 한시름 놓고 있었어요. 그날 밤이었어요. 저녁을 챙겨 먹고 씻고 나와 TV를 보면서 잘 준비를 할 때
저는 문득 옆집 여자가 아까 보았던 택배 속 그 장난감 같은 걸 사용하지는 않을까? 하고 설레임과 함께 두근두근 떨리기 시작했어요. 조용히 기다리던 그때 평소 들렸던 옆집에서 소음이 또 들려오기 시작했고 저는 늘 그래왔던 것처럼 TV 소리를 끄고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평소에도 설레었지만 그 택배를 보고 나니 더욱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도 그날따라 유난히 잘 들렸던 것 같아요. 처음에 한심해 보이던 제 자신을 잊어버린 채 어느 순간부터 저는 집에 오면 온종일 옆집에게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는 제 자신을 볼 수 있었네요. 다음 날 아침 회사에 갔다가 퇴근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주차를 하고 엘리베이터를 타는 순간 여리여리한 체구의 한 여성분이 뛰어왔어요.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 오피스텔에 사는 이웃들을 잘 보질 못했는데 이런 아리따운 여성분과 같은 건물에 산다고 생각하니 괜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잠깐의 순간이었는데도 괜시리 저는 저 여자가 내 여자친구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얼토당토하는 상상도 펼치게 되었었죠. 엘리베이터 안에서 저는 6층을 눌렀는데 그 여자는 버튼을 안 누르길래 같은 층이란 걸 알았어요. 제가 살고 있는 집은 복도로 된 오피스텔이라 여러 집들이 있었고 그래서 저랑 가까이 사는 여자라고는 생각 못했어요. 그런데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후 복도를 따라 들어가는데 그 여성분이 제 뒤로 오더라고요. 세상에나 바로 그녀가 603호에 살고 있는 여자인 거예요. 문 앞에 서서 서로 눈이 마주쳤는데 그녀가 먼저 고개를 까딱이며 인사를 했어요. 저도 인사를 했고 우물쭈물 써 있는 저에게 그 여성분이 먼저 말을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어제 택배 전해줘서 고마워요. 제가 고마워서 그런데 차 한 잔 드릴게요. 잠시 들어올래요? 저는 순간 당황했지만 괜찮다고 하는 저에게 부담 가지지 마시라며 말하는 그녀의 호의를 거절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 괜찮긴 한데. 일단 알겠습니다. 하고 옆집 여자의 집에 무작정 따라 들어가게 됐어요. 혼자 사는 듯한 그녀의 집에는 커다란 침대와 TV, 서랍 등 있는 것은 적었지만 깔끔하고 향긋한 느낌이 들었어요. 여자 사는 집에는 처음 가보아서 그런지 너무 설레이더라고요. 우물쭈물 써있던 저에게 그녀는 소파에 앉아있으라면서 자리를 안내해주더라고. 잠시 후 차를 끓여온 그녀가 저에게 차를 주며 조심스럽게 말 꺼내더라고요. 메모는 잘 읽어보았다고 뜯어보아서 아시겠지만 혼자 외로워서 물건을 시켰는데 그냥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다고 말을 전하더라고요. 저는 신경을 쓰는 그녀가 안쓰러워 괜찮다며 어른들이면 다 이해한다며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 테니 걱정 마시라 하며 안심시켜줬어요. 곧이어 그녀는 사근한 미소를 띠며 눈웃음을 치더라고요. 그 모습이 너무 예뻐서 저도 모르게 그녀를 힐끔힐끔 쳐다보게 되었어요. 잠시 뒤 정적이 흘렀는데 그녀가 먼저 말을 띄었어요. 그런데 왜 그리 얼굴이 뻘개요? 혹시 저에게 호감 있으신 것은 아니죠? 그런데 저는 순간 제 마음을 다 들켜버린 것 같았어요. 네. 호감은 그쪽에게 좋은 호감은 당연히 있죠. 저도 더 이상 제 마음을 숨길 수만은 없을 것만 같아서 곧이어 첫눈에 반했다며 너무 설레어서 그렇다고 말을 했어요. 저같이 평범한 남자인 제가 그런 말을 했다고 아리따운 그녀에게 아무 동요가 없을 것 같았는데 글쎄, 그녀가 먼저 저에게 키스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은 제가 밤마다 옆집 여자를 기다렸던 것 다 안다면서요. 그녀가 저녁마다 장난놀이를 시작할 때쯤 저희 집에서 TV 소리나 음악 소리를 끄고 옆집에 집중했는데 그걸로 그녀는 자신을 기다리는 걸 알 수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녀도 더욱 기분이 좋아졌다면서 말이에요. 그렇게 저희는 진하게 키스를 나누며 깊은 사랑까지 나누게 되었답니다.
바로 제가 살고 있는 곳, 옆집에서 말이에요. 그녀는 이젠 그 물건이 필요 없다며 최고의 장난감은 저라고 속삭여줬어요. 저도 그녀에게 이제는 장난감 대신 제가 직접 좋게 해준다고 답해줬어요. 그렇게 저희는 밤마다 옆집을 오가며 사랑을 키워가게 되었어요. 기뻐하는 그녀를 직접 볼 때마다 저는 천국에 와 있는 듯 기쁘네요. 이런 여자 옆집에 제가 살고 있었다니 저는 행운의 남자인 것 같네요. 앞으로도 사랑스러운 그녀와 함께 오랫동안 추억을 만들어가고 싶네요. 꿈만 같은 일이었는데 정말이지 사람은 원하면 이루어지나 봅니다. 여러분들도 희망하는 일 있으면 간곡히 바라보세요. 이루어질지도 몰라요.